한상구는 병원 복도에 놓인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진단서가 떨리고 있었죠.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5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천 개의 이름을 외웠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기억조차 잃어버릴 운명이라니요. 선생님, 아직 초기입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는 아내 정희의 얼굴, 아들 지훈이의 웃음소리, 딸 소연이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손녀 미나의 제잘거림만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상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째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이것이 시작인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레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지만 상구는 입맛이 없었어요. 수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정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상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소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미나마저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이죠. 상구는 주머니에서 진단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그것을 집어들지 못했어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고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이래. 상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앞으로 기억이 조금씩 사라질 거래. 처음엔 최근 일부터 나중엔 너희들 얼굴도 못 알아볼 수 있대. 아버지.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기억을 대신 간직해 드릴게요. 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죠.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미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잊어버리면 저는 어떡해요? 18살 손녀의 순수한 질문에 상구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정희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렇게 서로를 꼭 안고 우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가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잊어도 우리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상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정희와의 첫 만남, 지훈이가 태어나던 날, 소연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 미나를 처음 안았던 그 따뜻함. 이 모든 기억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새벽녘 상구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가 너희를 잊는 날이 와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렴. 너희는 내 삶의 전부였고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상구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빼내 읽어보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요. 아침 식사 시간, 상구는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죠.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이 차려졌지만 모두들 젓가락질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다들 왜 그래? 음식이 맛없나? 상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라도 밝아지려는 노력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맛있어요. 소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지도와 여행 팜플렛들이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 여행이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상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싶어. 아직 내가 너희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 함께 추억을 만들자.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정희야,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 기억나? 통영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웠잖아. 지훈이는 어렸을 때 늘 설악산 가고 싶다고 했었고 소연이는 전주 한옥마을이 예쁘다고 했었지. 미나는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래, 아직은 기억해. 상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고 싶어.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때? 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일주일씩 비우기는 좀. 일이 중요하니, 아버지가 중요하니?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은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 오빠, 이번만큼은 시간 좀 내요. 소연이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상구는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욕심 같아서는 전국을 다 돌고 싶지만 그건 무리겠지. 우선 가장 가고 싶은 곳 몇 군데만 골라봤어.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며칠 정도는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미나도 같이 갈 거야? 당연하죠. 할아버지랑 여행 가는 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미나의 말에 상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말해볼게요. 가족 사정이라고 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정말이냐, 아들아? 상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네, 아버지. 우리 다 같이 가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상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어떤 것은 3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들이었고 어떤 것은 최근에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봐라. 이게 내가 정희 어머니랑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이야.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구와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영이 지금처럼 관광지가 아니었어. 그저 조용한 어촌이었지. 어머, 엄마 아빠 너무 젊으셨네요.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정희가 추억에 잠겼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상구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훈이가 5살 때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제주도 간 거야. 기억나니, 아들아? 지훈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자신이 아버지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넌 그때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서 계속 울었어. 상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동화책을 읽어줬지. 무지개 물고기였던가? 맞아요. 그 책 저도 기억나요. 소연이 손뼉을 쳤습니다. 오빠가 그 책만 100번은 읽어달라고 했잖아요. 미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들을 구경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우리 가족 역사네요. 할아버지가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그래, 이 사진들이 내 보물이야. 상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진이 아닌 진짜 추억을 만들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정희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일정을 정리해 볼까요? 첫날은 어디로 갈까요? 통영부터 가자. 상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곳부터. 좋아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수 밤바다는 어때요?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제주도도 꼭 가요. 미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한라산도 오르고 싶어요. 한라산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고 싶어. 상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내내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곳을 구경할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계획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상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나 더 부탁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한 번씩은 하자. 우리가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말이잖아.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말을 잊기 전에 너희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싶고 듣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가 먼저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 말을 시작으로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추억을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통영의 아침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해변을 쓸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어댔어요. 상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바닷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걸었던 그 해변, 4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여보, 벌써 나와 있었어요? 정희가 쇼를 걸치고 다가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상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때 매일 아침 산책했던 곳.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정희가 남편이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이 조개껍질로 모래사장에 사랑해라고 썼었죠. 그랬나? 상구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정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때 멀리서 미나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18살 손녀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뛰어왔어요. 아침 햇살에 그녀의 긴 머리가 반짝였습니다. 미나야, 일찍 일어났네. 상구가 손녀를 반겼습니다. 바다 소리 듣고 싶어서 나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미나가 팔을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바다에 발 담그고 놀아요. 그래, 가자. 상구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발가락 사이로 느껴졌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실 때마다 미나가 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파도가 우리 발자국을 지워버려요. 그래, 바다는 모든 걸 씻어가지. 상구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추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그들은 한참 동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미나는 예쁜 조개 껍질을 주워 모았고 상구와 정희는 그런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이것 봐요. 불가사리예요. 미나가 신기한 듯 불가사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상구가 다가가 불가사리를 구경하려던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의 소녀가 누구인지 잠시 알 수 없었어요. 낯선 얼굴, 낯선 목소리. 당황한 상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상구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미나. 미나? 상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나가 누구지? 그 순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몰라보시는 거예요? 저 손녀 미나예요. 정희가 급히 다가와 상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기 우리 손녀 미나잖아요. 상구는 멍한 표정으로 미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미나. 우리 미나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잠깐 헷갈렸어. 미나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상구도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지?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내 이름을 잊을 뻔했어. 우리 예쁜 미나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도 잊지 마세요. 미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상구 할아버지. 제일 멋진 우리 할아버지. 그때 지훈과 소연이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세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미나를 못 알아보셨어. 정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상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미안해. 여행 와서 분위기 망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아버지가 우릴 잊으셔도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매일 제 이름 말해드릴게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저 미나예요 라고 할게요. 우리 미나. 상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구나. 자, 이제 그만 울고 아침 먹으러 가요. 정희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통영 꿀빵이 유명하다던데 다 같이 먹으러 가요. 그들은 천천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미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마치 손을 놓으면 할아버지가 자신을 영영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처럼.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상구는 계속 가족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정희, 지훈, 소연, 미나. 정희, 지훈, 소연, 미나.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버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잊기 전에 더 많이 불러두고 싶어. 상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들이야. 오후에는 동피랑 벽화마을을 구경 갔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들 사이를 걸으며 가족들은 사진을 찍었어요. 상구는 한 벽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거 우리 같아. 상구가 벽화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손녀까지. 정말 그러네요. 정희가 남편 곁에 섰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손잡고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미나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5 식구는 벽화를 배경으로 손을 꼭 잡고 섰어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기꺼이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춘 것처럼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상구는 방금 찍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사진은 꼭 크게 인화해서 집에 걸어두고 싶구나.
내가 너희를 잊어도 이 사진을 보면 다시 생각날지도 모르잖아. 해질 무렵 그들은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상구는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상구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내 이름을 잊어서 정말 미안했어. 그게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거야.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렴. 내 이름을 잊어도 내 얼굴을 못 알아봐도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미나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알아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들은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가족의 온기. 상구는 이 순간을 뇌리에 깊이 새기려 애썼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잊게 되더라도 이 순간의 행복만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여수의 한 펜션,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수 밤바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상구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귀는 온통 자녀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 약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보험을 알아보고 있어. 지훈이 피곤한 듯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단받은 상태라 가입이 쉽지 않아.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지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요? 요양원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정의가 부엌에서 나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신데?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올 수도 없고 소연이도 자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돌볼 거야. 정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소연이 말했습니다. 연세? 나는 아직 멀쩡해. 정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다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줄 아니? 가족들이 놀라 상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짐이 될 거라는 거. 상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너희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날 너희가 돌보기엔 너무 힘들겠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집에서 죽고 싶어. 내가 평생 살았던 그 집에서 너희들 얼굴 보면서 눈 감고 싶어. 그게 너무 큰 욕심인가?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상구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아들아, 나도 한때는 너희들의 기둥이었어. 이제는 무너져가는 기둥이지만... 아버지.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미나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매일 찾아볼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우리 미나. 상구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갈게요.
일주일에 3번은 꼭 갈게요. 나도. 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회사 퇴근하고 들를게요. 매일은 못 가도 최대한 자주. 정희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온 가족이 힘을 모으면. 상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운 건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치매 환자들이 가족을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한다던데. 만약 내가 너희에게 그런 짓을 한다면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이해할게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 되어도. 밖에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수놓는 화려한 불꽃들. 가족들은 창가로 모여 불꽃놀이를 구경했어요. 예쁘다. 상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아. 반짝 빛났다가 사라지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희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비록 끝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아름다워요.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한 5 식구의 모습. 모두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할아버지 방에 걸어드릴게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 와도 이 사진을 보면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요. 상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그날 밤 상구는 일기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오늘 아이들이 내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들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해한다. 나도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면 똑같이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확인한 것이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비록 힘든 길이 될지라도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새벽, 상구는 화장실을 가려다 길을 잃었습니다. 낯선 펜션의 구조가 헷갈렸던 것이죠. 한참을 헤매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어요. 정희가 남편을 발견했을 때 상구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정희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정희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상구가 아내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두 노부부는 새벽 거실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여수 바다는 고요했고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이 사랑만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전주 한옥마을의 아침은 고즈넉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돌담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상구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걸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가족들이 뒤따라 걸으며 그를 지켜보았죠. 여보, 뭘 찾고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학교. 내가 다녔던 학교가 이 근처였는데. 상구가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여기쯤이었어. 지훈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아버지, 전주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아니야, 여기였어. 상구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골목 끝에 있었다고. 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50년도 더 전 일이에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상구는 한 골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좁은 골목길. 그의 눈빛이 갑자기 맑아졌어요. 여기야. 여기서 너를 처음 만났어, 정희야. 정희가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만난 적 없어요. 우리는 대학교에서.
아니야, 여기였어. 상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 정말 예뻤어. 소연이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여보. 여기서 만났죠. 제가 깜빡했네요. 상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매일 이 골목에서 기다렸지. 미나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정희가 손녀에게 윙크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서는 그게 진실이야. 상구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구멍가게가 있었어. 아저씨가 늘 사탕을 하나씩 더 주셨지. 그리고 저기엔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상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라 걸었습니다. 비록 그의 기억이 현실과 다를지라도 그 속에 담긴 감정만은 진짜였으니까요. 한 찻집 앞에서 상구가 또 멈췄습니다. 여기서 우리 첫 데이트를 했어. 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네가 팥빙수를 먹다가 이에 팥이 끼어서.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랬죠. 당신이 손수건을 꺼내줬어요. 그때 내 손을 처음 잡았어. 상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훈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 안은 아늑했습니다. 전통차와 다과가 나왔고 가족들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구는 계속해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고 어떤 것은 그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정희야, 우리 결혼식 날 기억나? 상구가 물었습니다. 비가 엄청 왔잖아. 그럼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맑은 날이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기억을 따라갔어요. 우산도 없어서 둘이 비 맞으며 뛰었죠. 그래도 행복했어. 상구가 웃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미나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편지를 썼어. 10장짜리 편지. 10장이나요? 미나가 놀랐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상구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구는 프로포즈를 말로 했고 편지는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남편의 기억 속 진실을 존중했어요. 오후가 되자 그들은 오목대에 올랐습니다. 전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상구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기억 속 전주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소연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소연아. 상구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엄마를 닮아서 참 예뻐. 고마워요, 아버지. 네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 상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되었구나. 아버지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 상구가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였을까? 당연하죠. 소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아버지예요. 해질 무렵 그들은 한옥마을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빔밥과 막걸리가 나왔고 상구는 오랜만에 입맛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 맛이야. 그가 비빔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맛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상구가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상구가 갑자기 정희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정희가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상구의 첫사랑 이름이었어요. 대학 시절 잠깐 들었던 이름. 여보, 저는 정희예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희? 아, 정희구나. 미안해, 깜빡했어. 지훈과 소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상구는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디 갔었지? 전주 한옥마을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재미있었어? 네, 당신이 옛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상구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데? 우리 처음 만난 이야기요. 우리가 어디서 만났더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주 골목에서요. 당신이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랬구나. 상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를 잊어도 화내지 마. 화 안 내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날 잊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면 되니까. 창밖으로 전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구는 아내의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청년이 되어 하얀 저고리를 입은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전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구는 아내의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청년이 되어 하얀 저고리를 입은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동문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갖가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상구는 시장 구경을 좋아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라며 늘 시장을 찾곤 했죠.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한라봉이에요. 미나가 탐스러운 한라봉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맛있겠구나. 상구가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한 봉지 주세요. 아버지, 제가 살게요. 지훈이 나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상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녀한테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야. 정희와 소연은 옷가게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카프 어때요? 아버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소연이 남색 스카프를 들어 보였습니다. 좋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구는 한라봉을 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훈과 미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누구랑 왔더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소리들. 상구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갈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상구가 아내를 부르며 걸었지만 시장의 소음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한편 지훈과 미나는 할아버지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네. 미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소연아. 정희와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안 보여요. 지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방금까지 여기 있었잖아. 다들 흩어져서 찾아요. 미나는 나랑 이쪽, 엄마랑 소연은 저쪽. 지훈이 지시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흩어져 상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상구는 이미 시장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있었어요. 길가의 간판들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얼굴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상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찾았지만 그것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상구. 이게 내 이름인가? 한 카페 앞에서 상구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이게 나야? 나는 이렇게 늙었나?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상구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집이 어디세요? 집이. 상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혹시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상구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정희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아내 정희 10-. 젊은 여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정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갈게요. 10분 후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상구를 보자마자 그를 꼭 안았어요. 여보, 왜 혼자 가셨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상구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정희야? 네, 저예요. 정희예요. 내가 길을 잃었나 봐.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나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상구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우리 미나구나. 네, 맞아요. 우리 이제 숙소로 돌아가요. 미나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 상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지. 지훈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다친 곳 없으시면 됐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상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짐만 되고 있어. 무슨 소리세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상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충격이 컸던 것이죠. 정희는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희야. 상구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네, 여보. 내가 오늘 어디서 길을 잃었지? 시장이요. 동문시장. 아, 그랬구나. 상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머릿속이 자꾸 하얘져. 천천히 가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언젠가는 너도 못 알아보겠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알면 되니까. 거실에서는 지훈, 소연, 미나가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GPS 추적기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할아버지한테 그런 걸 달아드리는 게. 미나가 망설였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그들은 한참 동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상구를 지키기 위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다음 날 아침 상구는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라산 가는 거지? 그가 밝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일을 상기시켜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망설였어요. 네, 아버지. 한라산 가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한라산 등반로 입구에서 상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높구나. 할아버지 힘들면 언제든 쉬어요. 미나가 할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상구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구의 걸음은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쉬었다 가요. 지훈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상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보고 싶어. 정오쯤 그들은 윗세오름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은 오르기 힘들 것 같았어요. 상구는 벤치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그가 감탄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아는 건 이렇게 좁아. 아버지가 아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소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 상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잊고 싶지 않아.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순간. 미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요. 다 같이. 5 식구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산길에 상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아줘서.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기억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거야. 어쩌면 더 심한 일도. 상구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도 나를 찾아줄 거지? 당연하죠.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 지킬 거예요. 미나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상구는 뒤돌아 한라산을 바라보았어요.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올 수 있어요. 정희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도 내가 너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설령 상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여행의 마지막 밤 제주도의 펜션에서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상구는 소파 가운데 앉아 있었고 가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하고 놀까요? 미나가 밝게 물었습니다. 윷놀이 할까요? 그것보다. 상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족들이 조용히 상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상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꼭 하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정희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희야. 상구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 참 긴 시간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가난한 교사와 결혼해서 평생 고생만 시켰지. 무슨 소리예요? 행복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상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잊는 날이 와도 이것만은 알아줘.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네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걸. 사랑해, 정희야. 정희가 남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상구는 다음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 네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 그렇게 작은 아기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구나.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좋은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어. 늘 엄하기만 했지.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지훈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상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자랑이었어. 늘 자랑스러웠어. 사랑한다, 지훈아. 지훈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상구는 소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 아버지. 소연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넌 늘 살뜰했어. 가족을 챙기고 모두를 보듬어주고. 상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시집갈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내 딸을 빼앗긴 것 같아서. 아버지, 저는 여전히 아버지 딸이에요. 알아. 상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야.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랑해, 소연아. 아버지. 소연이 아버지를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상구는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막내. 할아버지. 미나는 벌써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처음 잊었을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상구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넌 우리 집의 햇살이야. 네가 있어서 이 집이 밝아. 할아버지도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상구가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 알겠지? 네, 할아버지. 그리고 미나야. 상구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못 알아보는 날이 와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마.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야. 사랑해, 우리 미나. 사랑해요, 할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해요. 미나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상구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상구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고 싶어. 상구가 말했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영상.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영상.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찍을게요. 상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미래의 나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많은 것을 잊었겠지. 하지만 괜찮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를, 아니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야. 그는 한 명씩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희, 내 아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지. 이 사람은 지훈, 우리 아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이 사람은 소연, 우리 딸. 천사같이 착해. 그리고 이 아이는 미나, 손녀야. 우리 집의 보물이지. 상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말하고 싶어. 비록 기억은 잃었어도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 사람들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외롭지 않을 거야. 영상을 마친 후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해라는 말을 나누었어요. 그날 밤 상구는 일기장에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이제 무섭지 않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을 테니까. 고맙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새벽 상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기어가, 조금만 더 머물러줘. 조금만 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기억은 계속 흐릿해질 거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구의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제 그는 가족들의 이름을 자주 잊었고 때로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약속대로 남편 곁을 지켰고 자녀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오늘은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상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미나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미나. 상구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예쁜 아가씨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여행 갔던 거 기억나세요? 제주도요. 제주도? 상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기 바다가 있나? 네,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상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지?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상구가 사진 속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행복해 보이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과 소연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상구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상구가 지훈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지훈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매번 다시 소개할게요. 정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차 마셔요. 상구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눈빛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낯이 익은데? 저는 정희예요. 당신 아내. 아내? 상구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시네요. 정희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연이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진 보실래요? 그들은 앨범을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결혼사진, 아이들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 상구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와 관련이 있나요? 상구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에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가족. 상구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좋은 거네요, 가족. 점심시간 정희가 상구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상구는 맛있게 먹었지만 수저 사용법이 서툴러졌어요. 미나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잡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식사 후 상구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학교 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려. 아버지,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지훈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그래? 상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여기 있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지훈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상구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정희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상구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해요. 오후에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찍은 영상 보실래요? 그들은 여행 때 찍었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상구가 말하고 있었어요. 안녕, 미래의 나야. 상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예요? 네, 할아버지예요. 영상 속 상구가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희, 내 아내야. 현재의 상구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아내? 네, 여보. 45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영상이 끝나자 상구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부러워요. 가족이 있어서. 할아버지한테도 있어요. 미나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정말? 상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구는 또 다른 혼란을 겪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에 놀란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가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예요. 거울에 비친 아버지 모습이에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많네. 상구가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만졌습니다. 멋있어요. 정희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월의 품격이 있어요. 밤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요? 상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꼭 오세요. 예쁜 아가씨. 미나가 나간 후 상구는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예요? 우리 손녀예요. 미나. 손녀.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정희는 상구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상구는 순순히 약을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에요. 내가 아파요? 정희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상구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천사 같아요. 날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정희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사랑? 상구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상구 대신 그녀가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당신은 우리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어도 그 마음만은 남아있다는 걸 느껴요. 오늘 당신이 웃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 달 후 상구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매일 들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비록 상구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소연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가끔 상구가 멜로디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일 때면 그녀는 기뻐했어요. 미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봤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했더니 잘 봤어요. 어느 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구가 갑자기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정희가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절 아세요? 고마워. 상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날 떠나지 않아서. 여보. 정희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다시 상구의 눈빛이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날 상구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 상구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좋겠다. 상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당신한테도 있어요. 정희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신 가족이에요. 상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병든 할아버지인데도? 그럼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저녁 상구는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과 있으면 편해요. 집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집이에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집.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상구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온 가족이 모여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상구는 말이 없었지만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예뻐요? 미나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구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래된 동요였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세요. 소연이 감격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비록 상구가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 곁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행복했어요? 상구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아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상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상구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그림 속 자신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할아버지예요. 미나가 기뻐했습니다. 상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 여름의 어느 날 상구는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고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고 소연이 아버지의 발을 주무르고 미나가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정희가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상구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남아있었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햇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날리고 새들이 노래했어요. 기억의 끝에 서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것이 이 가족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기억의 끝에서 다시 가족.